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지난해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강해지고 휴가철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7, 8월 여름철에는 각종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에 그 피부가 노출돼 다양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온, 습도, 자외선 양이 모두 높은 우리나라의 여름은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몇몇 피부 질환에 대해서 유수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들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름철에 폭염, 무더위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자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천연 영양제로도 불리는 햇빛이 피부에는 독이 되기도 하나 봐요. 네, 자외선은 살균, 비타민 D 합성작용도 하지만 그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일광 화상, 피부 노화, 심지어 피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만질 수 없어 느껴지는 위협이 덜할 수 있지만 피부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여름철 자외선이 더욱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자외선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기는 한데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우선은 자외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햇빛 속에는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과 자외선 A, 자외선 B, 그리고 자외선 C와 같은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자외선 A가 대부분이고 자외선 B가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1년 내내 똑같은 양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도나 고도, 계절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 급증하며 특히 증가폭은 3, 4월에 가장 큽니다. 그런데 자외선 B 조사량은 여름이 겨울보다 약 6, 7배 큽니다. 그래서 여름 자외선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라고 하죠. 도대체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이렇게 불리는 걸까요? 먼저 홍반 반응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태양광선에 피부를 쬐면 피부에는 홍반이 나타납니다. 피부의 혈관이 확장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관의 투과성이 항진됩니다. 결과로 피부는 빨갛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자외선 B에 의한 영향입니다. 이런 반응 외에도 두통, 오한, 발열, 오심이 발생하며 심하면 쇼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의 색이 달라지는 색소 반응도 나타납니다. 색소 반응 중 하나는 즉시 색소 침착으로 자외선 조사 즉시 나타나며 1차적 색소 침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 색소 침착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외선에 의해 색깔이 탔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또 오랜 시간에 걸쳐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도 빨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질환은 아무래도 피부암이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이런 자외선에 자주 노출된다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확실히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피부암 발생률은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피부암의 국내 발병률은 낮아서 그동안 서구의 암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부암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피부암 어떤 질환인가요? 피부암이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 질환을 총칭합니다. 피부의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에 있는 모든 세포가 암이 될 수 있는데 그중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악성 흑색종이 전체 피부암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자외선 노출도가 높은 얼굴에 많이 생기며 피부암 환자의 약 90%가 50대 이상 중년층입니다. 노년층 발생이 높은 이유는 축적된 자외선이 피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 입었던 일광 화상이 성인이 된 후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어 나이에 상관없이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하셨는데 자외선의 어떤 요인이 이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걸까요? 피부암의 주범인 자외선 B는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돼 지표면 도달량은 적지만 일광 화상과 피부암을 유발할 정도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아, 자외선 흡수가 장시간 지속되면 인체 면역계를 악화시키고 피부 세포의 변이를 가져와 피부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피부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있는 뭐 점이나 사마귀처럼 보여서 발생한다고 해도 방치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피부암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점이나 사마귀 등으로 보이고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기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피부암 중에서도 흑색종은 가장 악명 높은 암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예후가 좋지 않아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얼굴이나 목 등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처음 보는 점이나 까슬까슬한 홍반 등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고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뭐 피부에 점이나 홍반 같은 게 새로 생겼는지 각별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방법은 없을까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 네. 자외선이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최소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요즘 착용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용도로 자외선 차단은 어려워서 마스크 착용 후 외출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또 평소에도 피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약 80%의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자외선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 일광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에 노출돼 생기는 일광 화상은 8월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고요? 네, 햇빛에 피부가 노출돼 화상을 입는 것을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일반적으로 보통보다 한 3배가 넘는 정도의 환자가 8월에 발생합니다. 네. 선탠 인구가 많아지면서 등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네. 대부분 야외 활동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화상을 입은 것을 알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뒷마무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일광화상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광화상은 강한 햇빛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 해당 부위가 빨개지고 통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붓거나 물집이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검게 집착되고 마치 허물이 벗겨지듯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아, 네네. 근데 흔히 화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피부가 좀 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일광 화상은 가벼운 화상이라고 여기고 좀 대처해야 한다고요? 네, 얼음을 이용한 냉찜질이나 찬물 샤워로 빨리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부가 화끈거리기만 할 때는 민간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 녹찬물이나 찬 우유로 찜질을 하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감자나 오이, 알로에 등으로 피부에 팩을 해주면 화끈거림을 진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홍반이나 발열, 물집이 생겼다면 이 같은 민간요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광 화상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피부암 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외선이 심할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얇은 긴 소매의 옷으로 자외선에 피부가 바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꼼꼼히 발라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SPF 수치와 PA 단계를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외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바깥의 자외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옛날에는 자외선 B만 고려해서 지수를 발표했는데 요즘에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고려한 자외선 지수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자외선 지수는 총 5단계로 10일 이상일 경우 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네. 자, 알려주신 것처럼 외출 전에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자외선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하고 대비하시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름철 자주 일어나는 피부 질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잘 나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올 여름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발생이 잦은 뺨 주위가 마스크로 가려지면 고온다습한 환경에 이제 마찰까지 심해지고 피지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피지 분비가 늘면 여드름의 주범균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의 증식을 도와서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드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좀 주의해야 할 여드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피부가 민감해지고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결정성 여드름이라는 그런 딱딱한 여드름이 더 잘 생깁니다. 네. 그 결정성 여드름은 여드름을 이제 피부를 만져봤을 때 몽우리가 잡히고 만지면 열감과 통증이 있는데 피부 깊은 곳에 고름이 생겨 압출이 어렵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결절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억지로 짜내면 오히려 상처가 좀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이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좋을 텐데요. 자, 그럼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치료를 통해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결정성 여드름은 압출이 어려워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바르기도 하고 각질과 피지를 녹여내는 약물을 사용해 스킨 스케일링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스테로이드 제제 성분이 포함된 염증 주사를 병변에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여드름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평소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여드름 피부 관리는 피지가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고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철저히 세안해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고 손으로 여드름 부위를 긁거나 짜거나 함부로 딱지를 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면 염증에 의해 약해진 그 모낭벽이 파열되면서 염증이 더 크게 생기고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여드름을 짜려면 반드시 소독된 압출기를 이용해 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드름 못지않게 또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 접촉성 피부염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마스크로 유발되는 피부 트러블의 대부분은 이 접촉성 피부염의 일종이라고 하죠. 자,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접촉성 피부염이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이며 크게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으로 구분합니다. 그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우선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며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진물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며 곰팡이, 세균 등의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덥고 습하면 자주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죠. 바로 무좀인데요. 사실 여름철이면 이 말 못할 고민, 무좀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좀 환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2016년 기준 전체 무좀 치료 환자 중에 7, 8월 진료를 본 환자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무좀균은 주로 땀이 잘 차는 부위에 생기게 되는데 발가락, 손발톱, 사타구니, 겨드랑이, 두피 등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좀하면은 근데 잠깐 가렵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처음에 살짝 가려운 정도라서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죠. 네. 하지만 곰팡이가 피부 밑에 뿌리를 내리면 치료하기가 여간에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렵기 때문에 손으로 막 긁게 되고 피라도 나면은 이제 2차 세균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네. 또 손에 묻은 곰팡이가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무좀 갖고 계신 분들 평소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무좀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개인 위생 습관을 이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양말을 벗은 뒤에 바로 손과 발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개인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줘야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습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신발을 골라 신는 게 좋고요. 회사 사무실 같은 데서는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여름철 피부 질환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햇빛이 강한 시간대 또 습한 환경은 좀 피하고 개인 이상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면 더 건강한 여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메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